굴산사에서 이제 주지하고 있었는데 굴산사가 언제 창건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문성왕 9년에 중국에서 귀국하여 먼저 굴산사를 창건했다라고 했고, 조당집에는 명주도독 김공이 거듭 굴산사에 주지하기를 청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범일국사가 이 귀국하기 전에 이미 굴산사라고 하는 절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굴산사가 범일국사가 오시기 전 후에 창건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범일이 주지하면서부터 거대한 선종산문으로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굴산사지 사역범입니다. 굴산사는 엄청나게 이제 넓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단간지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간지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간지주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이가 되고, 이 단간지주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단간이라는 것이 있고 이에 이제 깃발을 다는데, 그 깃발을 보고 오늘 절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범일은 굴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했는데, 그는 낙산사에 정치전을 짓고 정치보살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범일국사가 중국에 유학을 했을 때 양양 출신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은 고국에 돌아가시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이제 살던 동네 거기에 한번 가 이제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일하고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돌아가시면은 자기 집에 찾아가서 집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일국사는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꿈에 그 스님이 나타나서 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저의 부탁을 승낙하셨거늘 이미 이렇게 늦으십니까? 어찌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잠에서 깬 범일은 곧바로 양양에 가서 그가 사는 곳을 찾았고, 낙산 밑에 어떤 이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8살 된 아들이 마을 남쪽 돌다리가에서 금빛 아이가 있다라고 하여 범일이 찾아가 보니까 돌부처가 물 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범일이 이를 꺼내 보니까 당나라에서 본 스님 모습과 똑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낙산사 위에다가 불전을 짓고 그 상을 모셨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일국사는 많은 문도를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그 제자를 볼 것 같으면은 대표적인 제자가 개청, 남원대사 개청과 행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상당히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 범일국사는 40년 동안에 걸쳐서 굴산사에서 선법을 전파하는데, 그동안 신라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이 연이어서 범일을 경주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일국사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분들이 아마 여기 명주 지역에서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범일을 이제 경주로 불러들여서 이쪽 지역의 세력들을 회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일은 임종 직전에 내 이제 연결하고자 하니 세속에 부질없는 정분으로 어지러이 상심하지 말 것이며 모름지기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 큰 뜻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당부한 뒤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범일국사는 이제 889년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사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 범일은 이미 신화적 색채를 가진 인물로 강릉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유래담을 보면은 범일국사는 강릉의 진곡리에 살았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국사가 대관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 산하 총목이 모두 군세의 모습으로 모였으므로 일본군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는 이제 일화를 남긴 그 걸승이다. 생각하건대 이런 이야기는 모두 산신신앙이 영웅신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889년에 돌아가셨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범일국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임난 때 이쪽
분들에게 아마 일본군과의 그 싸우면서 그런 것이 이제 이 범일국사의 이제 그 도움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전승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강릉 지역에서 범일국사는 신격적인 존재로 승화가 되어서 강릉 단오제 주신인 태활령 국사 성황신으로 봉안이 됩니다. 이 1603년에 허균이 이제 강릉 단오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전 우두머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보시기에 여기에 모시는 신이 누군가라고 물었더니까 아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신라 대장군 김유신 장군을 산신으로 모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와서 이 강릉 단오제 주신이 김유신 장군에서 범일국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임진왜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대성황사 KBS 정문에 지금 KBS 전문 자리에 대성황사가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여기에 성황지신 한 분만 이래 모셨는데 신증 동국 여지승 남역이 중종 때 와서는 여기에 김유신 장군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명지 전지 광해군 때 편찬된 이명지에 볼 것 같으면은 11신이가 여기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분이 누군가 하면은 범일국사가 빠져 있습니다. 아까 빨래를 할 때 뭐 엄마가 이제 그 태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KBS가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으면은 대성황사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이 대성황사 복원하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11분에다가 범일국사를 플러스 하면은 12신이 이제 됩니다. 여기가 이제 태활령 국사 성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범일국사 여기 이제 그 그려져 있는데 우리 그 민화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이제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우리 민화에서 상당히 친근한 그런 동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 범일국사의 그 탄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범일국사가 살아생전에 어떤 활동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파가 조계종인데 이 조계종을 창시한 사람이 보조국사 진울인데 그 진울이라는 분이 어느 산문에 속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사굴산문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범일국사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